백마강호를 타고 물결 따라 유랑하며 올려다보는 낙화암과 3년 젊어진다는 고란사의 약수를 먹어보고 환상적인 연꽃의 향연인 궁남지를 걸어봅니다. 오늘은 행복지수가 완전 충전되는 부여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 부여에 왔는데요. 이곳 선착장에서 직접 배를 타보면서 낙화암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배를 타러 가보시죠. 이곳은 충남 부여에 위치한 부들의 선착장입니다. 유람선을 타보며 백마강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낙화암과 궁인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백마강 어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선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착장 초입에는 뻥튀기를 강물에 뿌리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에서 눈불개라는 물고기가 서식한다고 해요. 줄곧 뻥튀기를 먹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 물고기 밭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수많은 눈불개들이 저희 시선을 끌었습니다. 배싹스를 내고 제가 탈 이 멋있는 백마강호를 구경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유람선일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황포 돛배라고 불리는 이 배. 말 그대로 노란 포를 돛에 매달아 풍력으로 인편과 물자를 수송했던 배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터의 힘을 빌리지만 역사적 의미를 외관에 부여한 모습이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유랑을 하러 가봅니다. 백마강의 강물은 비단결처럼 은은하게 흐르고 하늘의 구름은 마치 술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백마강의 풍경을 한가로이 바라보시죠. 강바람을 맞으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세요. 마지막 뱃길쯤에 이 유람선을 타야만 볼 수 있는 낙화암 절벽이 나오는데요. 높은 절벽 아래 붉은 글씨로 낙화암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이 글자는 송시열 선생이 백제의 궁인들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성문으로 새겨놓은 것이라고 해요. 사실 낙화라는 말 자체가 꽃들이 떨어진다는 내용인데 멸망한 나라의 궁인들의 히스토리를 떠올려 보니 괜스레 구슬퍼지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물결을 뒤로하고 제가 타고 온 백마강호는 부소산성 후문에 도착합니다. 이제 저는 부소산성 후문에 왔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부소산성 길들이 나오는데요. 한 명만. 원장분이요? 예. 2,000원이에요. 카드 되나요? 네, 여기 꽂아주세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을 내고 들어가 봅니다. 카드 끊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매표소 바로 앞에는 고양이들 2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가까이 가도 전혀 놀라지 않는 게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소산성을 차근차근 둘러보겠습니다. 초록의 산길을 걷다 보면 첫 번째 장소 고란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스님은 연부를 외고 계셨는데요. 이 고요한 절에 울려 퍼지는 연불과 목탁 소리를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더불어 이 절에서 특별했던 것은 동으로 된 기와였습니다. 절집에서는 기와불사라고 해서 소원이나 소망을 기와에 적어 시주를 하는데요. 동으로 짠 기와를 올린다고 하니 이 고란사의 역사가 오래 이어졌으면 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삼성각이라는 곳입니다. 암벽 아래 소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보통 삼성 삼신각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우리나라 고유의 산신과 도교의 색채가 모두 녹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불자들은 새 생명, 복, 부유 등의 소원을 빌러온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각 아래에서 바라보는 백마강의 모습이 진기에 그저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장소는 고란정입니다. 백제의 왕들이 즐겨 마셨다고 하는 약수가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의 약수를 마시면 3년 젊어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암벽 사이에서 솟는 물과 그에 자생하는 고란초들이 만들어내는 시원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맛은 뭐랄까요? 입안에서는 묵직한 느낌을 주다가 마시고 난 후 몸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랄까요? 이 물은 마시면 3년 젊어진다는 이야기 때문인지 활력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낙화암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주 가벼운 산보 정도라 큰 부담 없이 올라보았는데요. 나무들 사이로 그늘이 만들어져 있고 신선한 공기는 저조차 맑게 해주는 기분입니다. 저는 지금 낙화암 위에 있는 백화정이라는 정자에 왔는데요. 그럼 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백화정 이곳은 낙화암 위에 만들어진 정자입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궁인들이 낙화암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하얀 꽃 같다 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온 저에게 대비되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백화정에 들어오니 저의 시야에서 삼면으로 소나무와 백마강의 풍경이 올라왔는데요. 그저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정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전경도 매우 근사한데요. 이제 정자 마루에 걸터앉아 휴식과 여유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물도 마시고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는데요. 순간이지만 저는 꼭 신선이 된 것 같은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마냥 낙화암의 풍경에 가만히 제 눈을 맡겨봅니다. 백화정 및 이 바위 사이로 내려다보면 저 멀리 보이는 백마강과 함께 낙화암에 도착합니다. 낙화암은 부서산 북쪽의 백마강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바위를 말하는데요. 높이는 약 50m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곳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떨어지는 꽃이 되었다는 궁인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라의 멸망으로 인한 순절과 고요한 백마강의 물결, 그저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는데요. 그럼 저와 같이 여러분도 잠시 일상을 잊고 이곳의 평온을 찾아보시죠. 경치 좋은 낙화암 되셨나요? 그럼 전 연꽃을 보러 궁남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궁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도왕자와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제 저는 궁남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연꽃을 보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도착한 곳은 궁남지의 중심, 포룡정입니다. 고즈넉한 정자가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이곳을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연못한 다리를 따라 걸으면 포룡정이 보입니다. 백제 무왕의 어머니가 이곳에 살다 용과의 정으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선화공주와의 사랑가로 유명한 서동, 백제 무왕입니다.
포룡정의 포는 포옹할 때의 포이며 용은 왕을 의미합니다. 즉 용의 품에 안긴 곳, 서동왕자 무왕이 태어난 곳이라는 전설이 담긴 곳입니다. 그럼 이제 포룡정에 직접 들어가 서동왕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이제 연꽃의 향연에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름철 궁남지는 연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연꽃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만개해 많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연꽃이 너무 예뻐서 하염없이 그냥 보게 되는데요. 꽃들이 펼쳐진 모습을 보고 있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인 연꽃. 저는 궁남지의 연꽃이 자아내는 향기에 마음껏 빠져보았습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수련이 자생하고 있었는데요. 관광객들 뿐 아니라 출사를 하러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신비한 수련의 아름다움과 궁남지의 풍경들에 사로잡혀 보시죠. 그야말로 궁남지는 꽃들의 잔치입니다. 이 수국은 끝이 뾰족한 게 특징인 유럽 수국이라고 하는데요. 수국밭 위로 내려오는 노을의 풍경도 참으로 장관입니다. 궁남지 야간 조명을 보기 전 잠시 벤치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 동네 강아지도 와서 연꽃 구경을 했나 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 강아지는 매우 정겨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명이 들어왔는데요. 궁남지의 야경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남지의 하이라이트는 야간 조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같이 빛의 향연에 입장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조명들은 부두를 형성한 조명인데요. 정말 동화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더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빛나는 포룡정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다리 위 조명들이 이곳을 더 근사하게 하는데요. 저는 이곳의 반짝이는 풍경들을 마지막으로 여정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여의 여러 곳을 다녀보니 저의 행복지수는 완전 충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부여에서의 완충은 어떨까요? 즐거운 영상 되셨나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